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연 이틀 파월의 발언이 있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강하게 상승했고 S&P가 뒤를 이었지만 나스닥은 보합으로 끝났고 암호화폐는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파월의 발언은 어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고 목표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연말까지 금리를 2차례 올릴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제의 발언과 거의 같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경제 지표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파월의 이 발언을 강력하게 지원 사격해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최종적으로 2%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잠정 추정치였던 1.3%에서 무려 0.7%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소비자 지출의 증가 때문인데요. 1분기 소비자 지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는데 이것은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쓴다는 것은 곧 강한 경제 그리고 강한 물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더 멀어졌고 그 멀어진 만큼 반대급부로 강한 물가로 인해 고금리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강력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건 이상 줄었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의 감소는 강한 고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고용은 다시 강한 경제와 강한 물가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씁니다.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또한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구인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올라가고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더 오르게 되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파월의 발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는데 여기에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한몫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23개 대형은행을 상대로 거주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40% 하락하는 극심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23개의 대형은행이 모두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금리를 더 높여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은행들이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형 은행들이고 중소형 은행들은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연준은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경기 위험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금리 전망이 올라가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오늘 미국의 장단기 채권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 내년 1월에 금리가 내리지 않을 확률을 더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봤는데 예측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측치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금리가 한 차례 정도 더 오른 뒤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하다가 내년 3월에서 4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예측보다 더 매파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 예측치가 크게 증가했으면 당연히 시장은 폭락을 해야 하는데 의외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선 증시가 강력했던 이유는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미 여러 차례 증시는 금리 전망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강한 모습이 계속 나오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진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손실이 서로 상쇄되겠죠.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증시는 높아지는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높아지는 금리는 분명 부담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경우는 보합 정도로 끝이 난 것이죠. 금리와 경기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스닥과 달리 오늘 특히 다우가 강력했던 이유는 우선 은행주들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소식에 금융주 섹터가 매우 강력했던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GDP 전망이 좋아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난 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늘은 다우가 가장 돋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우는 지금 S&P와 나스닥과는 다르게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어쩌면 나스닥에서 다우로 순환매가 한 번쯤은 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분명 투자자들이 나스닥의 급등의 피로감을 느낄 때쯤 다우로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여도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과거 두 번의 큰 하락장,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당시와 비교해 보시면 현재는 추세가 완전하게 상방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시작될 때는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작은 이득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추세를 타고 최대한 오래 눈덩이를 굴려가시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리는 행위는 영화관에서 예고편이 끝나고 영화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나가는 행위랑 같습니다. 3시간 기다려서 겨우 탄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리는 행위랑 같습니다. 2시간 줄 서서 들어간 맛집에서 음식 주문하고 다시 30분 기다려서 음식이 나오려고 하는데 계산이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암호화폐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과 비슷하게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중요한 자산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리 전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였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피델리티의 현물 ETF 신청 소식 때문입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피델리티의 ETF 신청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델리티가 신청한 ETF 방식은 블랙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이지만 환매가 가능하여 ETF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가격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연준의 고정 거부 사유를 피하기 위한 감시 공유 동의 조항까지 블랙록의 신청 방법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붙해 왔습니다. 따라서 높은 확률로 승인되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1, 2위 자산운용사가 연달아 승인 가능성이 높은 ETF를 신청하고 그 외에 위즈덤 트리, 발키리 등 여러 자산운용사가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ETF를 신청하면서 향후 기관들의 자금이 폭풍우처럼 들어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ETF가 승인되는 것은 빨라도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와 딱 맞물리게 되면서 반감기 사이클을 더욱 증폭시켜 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의 사례를 통해 현물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이 현물을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은 아직 대형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현물을 선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앞날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극히 명확한 투자의 기회죠. 네, 어쨌든 오늘은 강해진 경기 전망으로 인해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예측이 높아진 하루였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증시든 상품 시장이든 금리 전망이 더 오르면 분명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는 최대한 낮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있을 PCE 물가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전체 PCE의 경우 지난달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근원 PCE의 경우에는 지난달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죠? 그렇다면 예상치를 적중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를 위해서는 더 낮게 나와야 합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아마도 PCE 물가 결과에 따라서 완전 극과 극의 시장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단순하게 오늘 하루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간의 시장 흐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슬슬 물가가 낮아질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금리 인상 대체 언제 끝나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테니까요. 부디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